네,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관천 경장의 문서 반출 과정에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. 네,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. 한현희 기자. 네, 서울중앙지검입니다. 네, 이 조응천 전 비서관 3주 만에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5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할 당시 조응천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이었는데요.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의심이 가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.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이 두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무고죄에 대해서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. 검찰은 박지만 회장을 조사한 이후에 조 전 비서관 소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박 회장에게 박 회장과 관련된 청와대 문건이 있다고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. 또 구속된 박관천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서 반출 등의 조 전 비서관의 묵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따라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반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. 또 박 경정이 청와대에 제출한 가짜 유출 경위서와 정윤혜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던 이 미행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. 앞으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궁금한데요. 대질 조사도 이뤄질 수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검찰은 우선 조응천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에 박관천 경정의 진술과 비교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날 경우에는 대질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서 박 경정의 범행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는데요. 그런 만큼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조 전 비서관은 지금 문건 유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특수 2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. 문건 진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형사 1부에서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귀가 뒤 조사 내용을 분석해서 결정할 방침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한현입니다.